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대함미사일은 오늘날 해군 무기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힌다. 특히 지난 제3차 중동전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함미사일은 다윗의 돌팔매처럼 골리앗에 비유될 만한 거대 구축함을 일격에 격침시켰다. 대함미사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최신형 대함미사일 보유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미국제 하푼과 프랑스제 엑소셋 대함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등의 탑재에 사용해왔다. 외산 대함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부터 국산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비록 시제품으로 끝났지만 고속정용으로 레이저 유도 방식의 대함미사일, 해룡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 개발한 해룡은 파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의 탐색기와 슈라이크, 대레이더 미사일의 추진체를 결합한 외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거리가 7km에 불과했고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해서 변화무쌍한 바다의 날씨에 몹시 취약했다. 바다에 해무라도 끼면 사용불능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해룡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발만 하고 전력화되지는 못했다. 2003년 이후 국산 대함 미사일 해성이 전력화되었다. 해성 대함 미사일은 1996년 이후 8년간에 걸쳐 개발되었다. 2003년 8월 해군 초계함에서 발사된 해성 대함 미사일이 7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성능을 입증했다. 발사 후 만각, 파이어 앰퍼샌드 포겟 방식 유도 기법을 사용한 해성 대함 미사일은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그리고 유도탄 고속함 등에 장착 운용되고 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 대함 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스타-EX 대함 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자랑한다. 또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무리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 시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제공격 기능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대함 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해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도 해성 대함 미사일을 도입했다.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성 대함 미사일은 성능 면에서 경쟁 대함 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거기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성을 기반으로 전술함 대지 미사일도 개발되었다.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7년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술함 대지 미사일은 과거 대한미사일로 개발된 해룡의 이름을 채용했다.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장착한 전술함 대지 미사일은 적연한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이다.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전술함 대지 미사일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 PFXI 과 수직형 PFXE-3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종류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미사일이다. 경사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6년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수직형은 2018년 전력화되었다. 2. 대북 억제력 무너질라. 군이 미사일 못 쏘는 이유는 박수찬의 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V2 미사일로 영국을 공격한 이후 미사일은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처음에는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이 등장했지만 군함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개발되면서 현대전은 멀리서 먼저 쏘는 방식의 미사일 전쟁으로 변화했다. 미사일을 잘 다루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유사시 미사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평소에 훈련과 정비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조작 미숙으로 추락하거나 기능 고장을 일으킨다면 치명적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우리 군은 미사일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실태를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5년간 한 발 쏜 경우도 적지 않아.
우리 군의 주요 미사일 실탄 발사 횟수는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다. 실탄 사격을 통해 미사일의 비행 특성 등을 미리 익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실전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육해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사격 횟수가 거의 없는 기종이 상당수였다. 타우러스, 토러스와 슬램-ER, 슬램-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17년에 각각 한 발을 쏜 뒤 실사격 기록이 없다. 공대함 하푼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함 미사일은 같은 기간 실사격이 한 번도 없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레이더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공중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실탄 사격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공군은 타우러스와 슬램-ER은 2022에서 2023년 실사격이 예정돼 있다. 함 미사일은 훈련탄 확보가 제한돼 실사격이 계획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군 손원 1급, 장보고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잠대함 하푼 미사일은 2016년 한 발 쐈을 뿐이었다. 링스 해상작전 헬기에서 쓰는 시-스쿠아 공대함 미사일은 실사격이 전무했다. 하푼 대한 미사일과 홍상어 대자머레는 각각 3발을 쐈다. 육군 AH-1S 공격 헬기에 탑재하는 토우-2 대전차 미사일은 2016년부터 실사격 횟수가 0이다. AH-642 공격 헬기에 장착되는 탱크킬러 헬파이어 미사일은 2017에서 2019년 16발을 쐈다. 올해는 다음 달 중으로 6발을 쏠 예정이다.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은 2017에서 2018년 4발만 실사격을 했다. 육군은 스팅어는 지난해부터 비행훈련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군 미사일 실사격 횟수가 적은 원인으로는 훈련 여건과 비용, 날씨 등이 지목된다. 해상에서 실사격을 하려면 주변 해역의 어선들을 소개하고 조업을 통제하는 등 적지 않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관련 협조를 받는 것도 난제다. 군 관계자는 사전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되지 않은 일정의 사격 훈련을 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조치가 모두 이뤄져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사격을 하기가 쉽지 않다. 공군 타우러스와 슬램-ER은 한 발당 가격이 20억 원에 달한다. 하푼 대한 미사일은 14억 원, 육군 헬파이어 미사일도 1억 원이 넘는다. 미사일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전시 대비 재고량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수량을 구매하기 어렵고, 이는 실사격 훈련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뮬레이션으로도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실탄 사격을 통해 미사일의 비행 특성 등을 확인해야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예산 증액 등을 통한 미사일 재고량 확대와 실사격 훈련 횟수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바다에서 북한 내륙 타격할 미사일도 문제. 한반도 유사시 해군 함정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할 해룡 전술 함대지 미사일도 문제를 안고 있다. 해룡은 한국형 수직 발사관에 탑재되는 수직형과 해성 대한 미사일 발사관을 쓰는 경사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경사형으로 인천급 호위함에 탑재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룡 경사형은 2017년 11월 야전 운용 시험 중 추락했다. 하지만 원인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동쪽 해상 인천급 호위함 경기함 2300T 승조원들은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해룡의 야전 운용 시험을 위해서였다. 이날 시험 발사를 통해 해룡의 작전 운용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준비를 마친 후 운용요원이 발사 버튼을 누르자 해룡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관을 벗어나 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2분도 채 안 돼 엔진 회전수 RPM가 급격히 낮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로 떨어졌다. 비행거리는 36km, 최대 사거리 170km, 위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군 당국은 즉각 원인 분석에 착수했다.
비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 90초가 지난 시점에서 엔진 정지와 연료 공급이 중단됐다. 또 엔진 내 연료와 오일을 공급하는 유압블럭 조립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